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통제력을 잃어버리거나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그 중에 4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비로소 공황장애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공포죠. 공포. 네. 공포보다 더 두려운 게 공포가 생길 수 있는 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이죠. 네. 근데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게 호러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의학적으로 공황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 완전 멘붕이 되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공황장애는 실제로 다른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라 다른 신체적인 그런 문제, 예를 들어 몸이 쫄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죽을 것 같은 숨이 안 쉬어지고 그렇죠. 이런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경정신과에서 주로 진단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의 진단 방법이 DSM-5 최신 이제 그 진단 분류법에 의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공황장애의 그 분류 기준 에 대해서 우선은 먼저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이런 증상이 있는지 본인이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몸이 심하게 떨리고 숨이 가빠지고 숨을 못 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제 질식각화 같은 느낌이 들고 가슴이 통증이 있거나 압박감이 들고 이런 건 다 지금 숨쉬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그렇죠. 다 그런 이제 가슴 과정들이 쪽, 다 가슴 쪽이죠. 그다음에 구토고증이 나고 또 뱃속이 불편하다. 또 어지럽거나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또 오한이 오거나 오히려 몸에서 열이 오른다. 마비가 된 것 같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 드는 등 지각 감각에 이상이 있다. 그리고 비현실감이나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느낌이 나타난다. 그리고 통제력을 잃어버리거나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죽어가고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네. 저희가 이제 13가지를 지금 이제 원장님 읽어주셨는데 그 중에 4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비로소 공황장애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요. 되게 공황장애가 좀 좁은 곳, 좀 폐쇄된 곳 이런 곳에서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공황장애 종류 중에서 넓은 곳에서도 물론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좁은데 이게 느끼시는 상황들을 보면 요즘은 지하철에서 이렇게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공황장애라는 게 왜 생기는 건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당장에 숨을 못 쉴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신과 가서 약을 먹긴 하지만 약을 먹어도 사실 불안이 어느덧 갑자기 나타나 버리고 그러면 또 안절부절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공황장애는 어떤 심리적인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 심리적인 어떤 자극들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반응을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13가지도 모두가 다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자극들의 합들이 그게 내가 인지를 하든지 인지를 하지 못하든지 예를 들면 어떤 장소에 대한 인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감각적인 어떤 자극에 대한 인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의 합이 어딘가를 자극을 하면 그 출력의 형태가 숨을 못 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해지고 죽을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는 출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각의 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스트레스의 총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에서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들이 어느덧 그 상한계를 넘어버리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떤
남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별것도 아닌 뭐 엘리베이터를 단지 탔을 뿐인데 지하철에 탔는데 사람이 많았을 뿐인데 그런 복잡하고 이렇게 막 화려하고 뭐 이렇게 뭐 복잡한 이런 감각들이 들어오는 순간 폭발해 버리는 거죠. 네. 그 말은 이미 나의 스트레스 합들이 굉장히 차 있는 상태에서 조그만 스트레스가 더해지니까 물이 흘러 넘치듯이 바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물은 단 한 방울로 네. 넘쳐버리니까 그렇죠. 그 한 방울의 스트레스가 하나 더 딱 되면 이제 문제들이 이제 네. 팍 폭발해 버린다는 네. 얘기네요. 근데 지금 13가지를 우리가 이제 꼼꼼히 한번 살펴보니까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네. 보는 뭐 매일 보는 그렇죠. 매일 보는 증상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뭐 예를 들면 관심 있으신 분이 들어보면 저거 뭐 자율신경 뭐 이상, 자율신경 실조증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심폐 그리고 막 구토가 나오는 뭐 장, 막 떨리고 오한 차지고 이런 어떤 순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자율신경에 대한 이상 반응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 좋게 접근을 한다 치면 자율신경의 긴장도를 자꾸 만들어내는 요소들을 하나 객관적으로 찾아내서 조금씩이라도 꺾어주면 스트레스의 총량이 낮아지면서 다른 자극들이 들어오더라도 흘러 넘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공포감을 이겨낼 수 있는 네. 공포감이 생기지 않는 이제 상황으로 간다는 네.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이런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황장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실제로 많죠.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도 많고 몇 년간 드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치료를 함으로써 통해서 이제 그런 약들을 끊게 되고요. 많이 끊으시죠. 네, 끊으시고 또 이제 일상생활에 쉽게 복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가지 않은 분들, 보통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다 네. 이렇게 진단을 또 받고 오시게 되는데 자율실조증과 그러면 공황장애가 거의 유사하다. 유사하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호흡 관점에서 보면 뭐 과호흡 증후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체는 좀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실체의 본질이 도대체 뭡니까? 일단은 우리 정서적인 스트레스는 일단 내려놓을게요. 왜냐면 그 정서적인 실체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부적인 스트레스의 합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부적인 스트레스는 뭐가 있냐? 두 가지 정도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골격계적인 스트레스, 하나는 장간해독 스트레스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골격계적인 스트레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감각의 총량이 높아지면 다른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감각이 나오면 무조건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감각의 양이 많아지면 무조건 출력이 이상하게 나오는 건데 그 감각의 종류를 보면 특수 감각들이 있죠. 일단 뭐냐, 뭐 맛보고, 뭐 눈으로 본다거나, 뭐 냄새 맡고, 귀로 듣는 이런 특수 감각도 있지만 가장 많은 감각은 고유 감각입니다. 고유 감각이 뭐냐?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로 중력에 이겨내고 있냐? 이게 고유 감각입니다. 그 고유 감각의 양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 양이 많아지겠죠. 만약에 우리가 삐뚤어져 있고 뭐 꺾여 있고 이런 척추 자체에 불균형이 있으면 고유 감각에 의한 유해 자극들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근골격계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죠. 근육통도 생길 수도 있고 디스크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시 내장기관으로 투사돼 가지고 장도 안 좋아지고 소변 문제 생기고 가슴도 답답해지고 호흡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버무려져 가지고 결국 그런 출력의 합이 자율신경계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심폐 다시 장 이렇게 다시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계속 이상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심장에 문제가 오면 두근거리고, 막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폐로 오면 호흡하기 이제 곤란해지고, 장으로 오면 울렁거리고 불편한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동시에 올 수도 있고, 뭐 순차적으로 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는 거네요. 이제 심리 치료 하시는 분들이 공황장애를 굉장히 많이 다루시거든요. 공황장애를 많이 다루는데. 이런 이제 저도 뭐 NLP라든지 뭐 빙의라든지 뭐 전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가끔은 하긴 하지만 특정한 이벤트가 있으신 분들은 공황장애가 심리치료로 굉장히 잘 치료가 됩니다. 간단하게도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이벤트 없이도 생기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원인들을 찾아보려고 치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뭐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공황 장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심리적인 문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내 몸의 문제를 그렇죠. 다시 한번 몸의 문제 중에서도 자율신경의 문제를 네.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율신경 문제 중에서도 뭐가 자율신경의 문제를 우리 몸이 네. 자꾸 만들어내게 되나, 네. 그게 또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자율신경의 문제는 자율신경의 긴장도를 발생을 시키면서 출력값이 높아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자극이면 자율신경계가 조금만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자극에 공포감처럼 확 이 반응이 나타나면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력값들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신경은 뭐냐? 고무줄입니다. 네. 고무줄이고 대단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뭐 압박, 물리적인 긴장도가 발생을 하면 신경의 출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자율신경의 경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율신경의 핵은 어디 있냐? 뇌 간에 있습니다. 있죠. 근데 뇌 간은 어디 있냐? 바로 경추 바로 위에 연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목이 펼쳐지거나 꺾여지면 뇌 간의 긴장도가 발생을 하면서 심폐장관, 소변, 호르몬, 수면 등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신경이 척수신경, 말하자면 우리 운동과 감각을 지향하는 신경과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목, 등, 허리, 꼬리뼈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감각, 이런 운동, 그 근육 이런 데로 가지만 또 내장기관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이 척추 자체에 어떤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디스크나 뭐 척추 협착이 있거나 뭐 전방 전이가 있거나 이런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우리 척추 자체의 불안정성이 생기면 나오는 입구 부분에서 정보가 변질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자율신경 실조증, 그게 더 나아가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질식대가 죽을 것 같다 이런 거면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다시 되돌아보면 결국 척추의 안정성, 커브를 만들어줘서 우리 몸을 안정화시키는 치료가 근본의 치료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척추의 바른 모습을 만들어줘서 자율신경계를 좀 더 안정시키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했던 13가지 정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신체화 증상들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약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생기는 분들, 특히 요즘 지하철 가면 전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부 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가방 메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자세들이 여러분들의 공황 증상을 좀 더 증폭시키고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공황 장애를 그냥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심리적인 문제만 보지 마시고 내 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겹게 먹고 있는 이 약들, 그리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오늘 이제 좀 심오한 죽음에 대해서 뭐 죽음은 아니지만 그걸 느끼는 공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살 시도율이 굉장히 높고 또 실제로 자살이 또 많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이어진다 그러면 누구나 다 실제로 죽고 싶을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죠? 이제 공황장애 환자분들의 한 뭐 80% 가까이는 우울증이었고 우울증의 마지막 끝은 자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황장애를 잘 대처하는 게 자살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OECD 국가의 그런 좋지 않은 1위 기록을 조금 더 내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들조차도 이겨내려면 내 몸의 스트레스 총합을 줄여야지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내 몸의 문제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도움이 됐다,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좀 더 알려주고 싶다, 앞으로 좋은 내용을 기대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있습니다.